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3월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그리고 안동까지 5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제 9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경남, 경북,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보상과 지원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마카다 뉴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 정책위원 허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짚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대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경북 그 5개 시군에 한 이재민만 한 5,500여 명 정도 되고요. 한 주택 전소 시설 피해가 한 3,800동 정도가 됩니다. 그 인명 피해가 한 182명, 이거는 공식 통계가 그렇고요. 그 사망자분이 31분인데 산불 재난 발생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치면은 더 인명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천연 고차림 보훈사가 또 소실되었고, 여기에다가 산림 파괴로 그 산사태라든가 홍수까지 2차 피해까지 정말 좀 막대한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막대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삶의 터전과 또 살림까지 당시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피해를 남겼던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산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복구와 지원에도 속도가 붙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는데 시행령이 지난 11일에 이제 입법 예고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 있나요? 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일반법으로 이 피해 지원 보상을 하기엔 너무 규모가 커서 그 이른바 비전형적 피해, 사례가 잡히지 않은 수많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재건위원회라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그 재건위원회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또 지역 재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또 축산업 그리고 산림업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 그 지원에 대한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라고 산림개발에 대한 조항으로 총 56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실질적인 피해 지원 내용은 하위 법률인 시행령에 거의 위임돼 있어서 특별법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피해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다. 문제는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건데 아직까지 뭐 세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3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무총리 산하에 15인 재건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사각지대 조항들을 올려서 심의 의결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16명의 인원 중에 7명이 고위 공무원단이고 피해자 단체 추천 인원은 단 1명입니다. 15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질적인 피해 주민 친화적인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6명의 전문가 위원들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 추천목까지 피해자 단체 추천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과거의 그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구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규정들이 좀 터무니없이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뭐 융자가 한 55% 된다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법안에 산림개발 조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 보면은 그 산림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많이 권한이 이미 되게 되는데 그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경상북도에서 혁신 재창조 계획이라고 해서 뭐 골프장이라든가 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국가 재정이라든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개발보다는 주민들의
피해 지원 일상 회복에 먼저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피해 주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모든 상황이 다 같은 처지인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 특별법 속에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피해 주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불 재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정말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형일 경우에는 뭐 부족하지만 지원이 되는데 주거형이 아닌 건물들이 있죠. 뭐 예술 작업장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뭐 종교시설, 사찰, 향토문화유산 거의 다 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 경북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러면 저온 창고 안에 사과 뭐 수십 박스 했던 것들 다 불탔는데 이거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별정 우체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의 사각지대인 것이고 네. 이 외에도 이제 세입자들 그 일반 주택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재난 기준으로서 뭐 최대 뭐 1억 2천까지 근데 이것도 보상 못 받은 분들이 많은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농촌 특성상 뭐 무허가 주택이나 농막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사각지대입니다. 네. 이외에도 뭐 사각지대 얘기하면 1박 2일 밤샐 것 같은데 이 많은 사각지대들을 이번 특별법과 또 아까 재건위원회 조항으로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법은 만들어졌지만 세부 그런 규칙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도해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 이분들의 주거거든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저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주거 부분인데요. 임시주택 8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지금 수천 분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이 1년에서 2년이에요. 다 민간 땅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럼 임시주택 이후의 주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단 농촌만 해도 60대가 청년이거든요. 네.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은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집을 짓기에 이제 액수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80대, 90대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짓기도 애매한 거예요. 네. 이분들에 대한 지금 주거 대책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생 살았던 동네를 벗어나서 안동 시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전부 해체가 된 것이죠. 이분들에 대한 또 심리적 소외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을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 또 어디 갈 데 없는 분들 그리고 이주한 분들까지 다 소외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또 마을 전체가 전소된 지역이 있어요. 안동시 이마면의 추목리라든가 남선면 원리미리 같은 경우는 마을 소멸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방 소멸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런 가혹한 추위가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인 만큼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보완되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됐나요? 네, 저도 참여한 경북 그 산불 피해 주민 300명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정도 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드러났지만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정보 소외를 느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한 80% 되는 정도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좀 친절하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 정보 권리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한 87% 정도 되는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그 산불 재난 이후에 계시다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통계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심리적인 아픔 또 신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실질적인 회복과 지원에 있어서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또 겨울이고 더 날씨도 추워질 텐데 직접 이제 그 피해자분들 만나시잖아요.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고 그렇게 주거 환경 열악하신 분 그 살고 계신데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 지금 너무 춥습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임시주택에 들어가 있는 그 에어컨이 히터가 안 돼요. 그래서 바닥 판넬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동시가 올해까지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주고 내년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이번 냉난방비 겨울은 알 수 있게 해야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근데 네. 이거는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라든가 대통령실 찾아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거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8평짜리 컨테이너가 방이 한 칸이에요. 네. 거실 하나입니다. 3인당 1명이거든요. 60대 노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은 이거 방 배분이 애매하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마을 회관에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얼마 전에 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주택에서 겪고 있는 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게 1년, 2년 후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여기 계신 주민들도 좀 덜 불안해하면서 네. 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혹자는 이 너무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냐,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나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 피해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실질적인 구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평생 살았던 마을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평생 해왔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라는 거는 생명과 안전을 같이 공동체가 책임지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의 그 산불 재난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재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 지역 변방이다 보니까 이 대구만 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이 절실을 하고요. 정말 일상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을 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피해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정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어요.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참사 재난이 발생하면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안동시 공무원들, 경북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정이 아무리 잘해도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속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 피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3월 이후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안동시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좀 피해 주민 참여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시행령 제정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산불 재난 회복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행정이 놓치는 부분들 주민들에게 찾아가면은 더 많은 대안들 함께 우리가 복구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산불 피해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허승규 정책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